네. 오늘 그 나가는 진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문직, 지금 전반부에 대한 내용은 간호 전문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간호사의 일이 전문직 기준에 부합이 되느냐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간호사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봤을 때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류와 사회에 어떤 그 기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간호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기준에 되는가? 우리도 역시 인류와 사회의 어떤 최고 수준의 안녕, 이 외를 위한, 안녕을 위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우리도 전문직 기준에 부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이 되려면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전문 지식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라고 하는 거 어제 우리가 얘기 중에 21세기 한국 간호의 정체성 중에서 EBP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간호라고 하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연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간호도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환의 이런 통증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이런 어떤 간호 중재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도 전문직에 우리가 기준에 부합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우리의 행위가 개인의 책임이 있는가. 그러니까 책임과 권리는 굉장히 동등하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많이 질수록 권리도 그만큼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호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간호사로서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책임이 부여가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환자를 간호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을 몸담고 있게 되는 병원도 책임을 지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전문직이었을 때 우리가 책임과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우리도 전문직 기준에 부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나? 그 다음에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상위 시설의 상위의 학습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 더 넘어가나요? 됐고. 전문직 기준을 계속 간호사의 일이 간호 전문직의 이 전문직 기준에 부합되는 것 중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가 기존에 우리 간호학이라고 하는 거가 3년제, 4년제 이렇게 있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2011년도에 학제 4년제로 이론화가 됐어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3년제들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 3년제들은 기준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걸 다 충족이 되면 이제 4년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론화는 이미 이제 실현이 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호학에는 학사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상위의 학습시설, 그러니까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 박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의 요건 속에서는 그 전문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상위의 학습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문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게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국가고시를 보고 국가고시를 이제 합격을 해서 간호사가 되었었을 때 그 간호사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냥 한 번 따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또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전문직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무자는
그들의 정책과 활동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문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옷소리, 어떤 그 옷소리나 오토매틱, 자율성 또는 어떤 그 자기의 권위, 이게 이제 전문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우리의 영역에서는 그때 두 가지라고 했어요. 간호활동이 굉장히 우리가 독자적인 역할이 많지만 임상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의사의 오더하에서 일어나는 비독자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영역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자율성과 완전하게, 이거는 업무의 특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독자적인 영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준 전문직 정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호실무의 자주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CBC, EBP, 그 다음에 그 혁신적인 EMB,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자가 간호사의 일을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여기서 실무자라고 하는 것은 각 어떤 조직에서의 오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오너,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간호사가 병원 안에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간호사가 하는 일이 병원에서의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병원은, 그러니까 즉 고용주가 얼마나 우리 영역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고용주는 경제적인 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의 존재가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사는 행위를 할 때마다 행위에 따라서 이 수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행위를 함에 의해서 병원은 그 수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합이 돼요. 근데 이제 간호 수가가 있어요. 근데 간호도 간호 수가가 있는데, 우리가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간호 행위는 막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여 가지만 간호 수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고 있냐면 뭉쳐가지고 간호관리료라고 해서 퉁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에 비해서 고용주가 느끼기에 이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의 포션이 그 조직에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주느냐. 일단 고용주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입장의 포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이라도 간호수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호수가는 아까 말했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EBP 같은 근거가 기반이 된 질적인 간호 서비스를 개발해 놔야,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간호 서비스를 씀에 있어서 돈 주기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포션이 고용주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포션으로 갈 것인가.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리 강령이 있어야 돼요. 전문직에는. 그래서 윤리 강령이 있는가? 우리는 나이팅게일 선서 윤리 강령이 있어요. 또 간호 윤리 강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은 스스로가 자기네 조직을 견고하게 도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직에 부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전문직은 그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실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가 있어요. 즉 협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친정이 여자들이 막 이렇게, 아직 여러분이 그런, 그래서 결혼한 여자들은 친정이 잘 살면 왠지 뒤에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것 같은. 그래서 간호에서도 간호사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조직체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이 월급이 아마 떨어져 나가요. 직업을 갖고 있었을 때. 어디로 가냐면 대한간호협회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한테 해주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없는데 이렇게 내 돈을, 내 월급을 이렇게 가져가지?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대한간호협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하는 행위들은 뭐냐면 간호사의 그때 우리가 앞서서 그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이미지, 브랜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간호사가 나타난 장면에서 우리의 권익을 손상을 시켰다라든지 우리 이미지를 뭐 이렇게 실추시켰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나가서 대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간호사를 백그라운드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런 것들을 북돋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이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지지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호사의 일이 전문직 기준에 부합되냐고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대부분은 부합이 돼요. 근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까 뭐였었냐면 자주성, 자율성. 자, 옷소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진정한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오너 입장에서 이 우리의 직업이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직업인가, 그거. 그러니까 우리 전문직은 자기 자신의 경제성도 어느 수준에 달해야 돼요. 어느 수준에 달해야 되지만 또 내 직업이 그 조직에 영향력을 미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만 조금 더 발전을 시킨다면 간호가 명실상공하게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부분은 전문직이라고 하는 기준에 이제 부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한 만약에 전문직이 되기 위한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전문직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좋은 거냐면 간호가 전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간호사가 전문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 우리 병원 가보면 대부분은 제너럴리스트지만 학위는 아닌데 병원에 가보면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 거 혹시 봤을 거예요. 뭐 정맥 주사 전담 간호사, 상처 장루 전담 간호사. 즉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제너럴리스트 중에서도 정맥 주사에 대해서, 상처 이게 뭐 장루에 대해서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선하면 안 되는 게 병원에서는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몇 개월 교육을 시켜서 그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를 한 거, 이거 학위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드밴스드 널스 프랙티스나 AMP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거는 이제 학위를 가진 정말 아동 전문 간호사, 무슨 임상 전문 간호사, 이런 거는 이제 학위를 가진 거고, 병원에서 일부적으로 쓰고 있는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병원마다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전문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전문화를 시켜서 이제 간호가 더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분야의 간호의 서비스들은 높아지겠죠. 그쪽이 전문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서비스 비용 면에서도 좋고 전문인으로서의 만족감도 증가가 돼요. 왜냐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호가 전문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간호사 개개인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간호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해서 간호 정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간호사 개개인이 사고나 행동에 있어서 전문인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즉 그럴 때 간호가 가치관이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요럴 때 비로소 전문직 간호로서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 말 많이 해요. 학생들이 졸업하고 병원에 가서 이직하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1년 안에 이직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내가 배웠던 거와 임상에 나갔을 때의 갭에서의 나는 어떤 차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호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었을 때 정말 전문직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또 내 직업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작은 어떤 일에 휘둘려서 나의 중요한 전문직을 포기할 만큼
그래야 되는가. 명실공히 내가 정말 전문직이라면 나의 태도, 나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나오는 이런 거,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내가 겉으로 나오는 말, 나의 태도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재화됐던 것이 외재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은 이렇게 거칠게 해도 나 속은 따뜻해. 안 돼요.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외재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간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전문직이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이 전문직에 맞추어서 행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간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더욱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간호라고 하는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신장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할 거냐면 이런 것 정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새로운 간호 이미지를 창출해야 되겠죠. 간호사 그러면 사람들 이미지에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굉장히 엑스퍼트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유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저 간호 서비스는 저만큼의 교육을 받고 저만큼의 경험을 가진 간호사한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표현 기술. 이제는 다학제간이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말투나 나의 태도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 기술이 속에 있는 나의 따뜻한 감성이, 왜냐하면 간호는 배려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윤리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간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배려와 정의의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 그것도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 안에는 내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어떤 분배를 내가 해줘야 되고, 굉장히 정의로운 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윤리적으로. 그래서 두 마디로 요약하면 배려와 정의 학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윤리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되려면 자기 표현 기술 같은 것이 훈련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문직은 아까 개인이나 조직이나 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여가 되지 않는 전문직은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전문직이 존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노력도 해야 되냐면, 내 밥그릇은 뭐 내가 챙긴다, 이거 좀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간호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간호에 어떤 조직단체가 있냐면 정치를 하는 정우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호정우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간호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것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가신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간호라고 하는 쪽에 어떤 의견을 이렇게 입안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판 활동,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직업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간호 정보하고 관련돼서 직업들이 계속해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애들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직업이 개발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즉 이런 모든 활동들이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략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중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전문직 내용의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에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냐, 특히나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의 힘을 인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힘이라고만 쓰지 않고 자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의 자원인데, 어떤 자원이냐면 옛날에 이런 이제 뭐 이거는 2학기 때 우리가 간호관리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한 사람의 머리보다 똑똑한 한 사람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뭉친 힘이 더 낫다라고, 그래서 사회 협동, 조직에서 협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협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능력 있는 소수가 다수를 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인력에서 인적 자원이 되는 순간에 인력에서는 힘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한 사람의 머리가 여러 사람 합친 것보다 못 들어간다는 의미였었는데, 인적 자원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능력 있는 개인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조직이.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북돋아주는 거야.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인파워를 준다, 북돋아주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냐면 내가 정말 전문직인지, 이 과목은 공부도 되지만 나 자신을 한번 빗대어서 나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간호라고 하는 직업에서 내가 정말 모럴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면 이거는 내 간호 직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휴먼 밸류, 인간의 가치, 인본주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는데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누가 안 본다고 바늘 오염된 거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누가 안 본다고 내가 누구랑 안다고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정말 바른, 모랄, 인간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내 듀티 때 정확하게 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중에 나오는 윤리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미 잘못을 저지른 건 이미 제쳐놓고 이미 잘하는 일 중에서 얼마나 기본을 잘하는가가 우리에서는 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는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나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에 배겨야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간호사의 직업은 퍼스널 인테그리티가 안 되면 이런 거 있다 그랬죠. 내가 풍부하지 않은데,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남한테 손이 안 내밀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모든 일에 막 어려운 일이 닥쳐 있는데 다른 사람 일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특히나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풍부해져야 돼요. 내가 풍부하고 내가 여유로움이 있어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일정한 안정감이 있어져.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내가 먼저 여러 가지 면에서 풍부해야만 아픈 사람한테 그 영향, 에너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퍼스널 인테그리티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는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호는 전문직인 엑스퍼타이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어떤 걸 떠나서 내가 내 직업에 관련되어서,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자신감이 있고 정말 스킬풀하게, 특히 병원 같은 곳에서는 아는 사람이 파워예요. 아는 사람이 가장 힘이 많은 거예요. 그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그 환자의 약에 대해서, 그 환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건 의사건 간호사건 뭐 약사건 누구를 망라하고 가장 아는 사람이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엑스퍼타이즈, 내 그 관련 직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퓨처 오리엔티드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변화와 창조를,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언제나 일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와 창조,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무언가 그때 우리가 말했던 그 변혁적인 그런 창조적인 간호를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어떤 얘기 했었었냐면 소셜리 스킬드한 널스가 돼야 돼요. 다학제관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이 굉장히 다채로운 인간을 대상으로 만나게 되고, 남녀노소, 나이 불문, 직업, 귀천 불문하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소셜리 스킬드가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일단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 안에서도, 같은 간호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이상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본받을 만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액티브하고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그 안에서 내가 직장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말 기본적인 내용에서 내가 간호사가 앞으로 될 사람인데 간호사로서 이렇게 5가지의 능력을 내가 키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였고, 오늘 이제 여기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호 전문직을 배우는데 적어도 우리를 간호를 더 넓은 의미에 보면 의료 안에 있어요. 간호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의료를 둘러싼 의료 시장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면서 가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푼 시험 문제 1번이 요거 문제를 낸 거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WTO라고 우리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에요. 세계 무역 기구예요. 이 세계 무역 기구에서 이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상을 해요. 너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이거는 뭐 서로 무역 트레이드가 서로 이렇게 무역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줄게, 너네 이거 나오, 뭐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그 무역을 하는 것 중에서도 이 가츠라고 하는 것은 General Agreement in Trade in Service예요. 무역 중에서도 서비스. 그러니까 유형 것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무역이에요. 제너럴 어그리먼트가.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것 중에서도 우리는 서비스는 여행 서비스, 교통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건 의료 서비스는 특수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서비스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4가지 모드를 굉장히 서로 나라 간에 중요하게 서로 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모드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그래도 간호 전문직인으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모드 1은 서비스가 서로 국경 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즉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 즉 의료 서비스가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가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원격 의료 같은 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지 않은 어떤 질환에 대한 치료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누군가 병에 걸리면 이 미국에 있는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서비스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의사가 오도하면 이쪽 의사가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어떤 로봇이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서비스만. 그다음에 모드 2는 해외 소비. 즉 이건 뭐냐면 지금도 이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해외 소비라고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자기 질환에 대해서 더 잘하는 병원이 있으면 세계 어디나 가서 하고 또는 외국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돈 내고 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상업적 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일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이 이 모드 3인데 이 영리병원이 우리 지금 한참 뉴스나 혹시 이제 이렇게 라디오 같은 데서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의료시장 개방,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의료시장 개방해서 병원을 설립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 특수 지역에다가 이제 제주도나 아니면 일부 경기도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외국의 병원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병원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상업적 주제라고 하고 모드 4는 자연인인데 여기서 자연인 주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에서 면허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아까 2번의 해외 소비는 아픈 사람들이 자기가 돈 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4번의 자연인의 이동은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간호사 예를 들어서 우리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가서 간호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단계를 밟아야 되냐면 한국에서 이미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다시 그거를 미국 간호사 RN을 다시 따야 돼요.
즉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트레이드가 이 가치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땄으면 미국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가서 간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 가치의 사법 모드가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안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양국 간에 서로 불필요한 행위고 서로 불필요하게 자본이 이렇게 형성이 나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간호사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쓰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미니멈적으로 이만큼은 네가 공부가 지식적으로 돼 있어야 해.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서 뭘 많이 하고 있냐면 나라마다 세계적으로 스탠다드 돼 있는 미니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이만큼의 교육을 인정을 받으면 그 나라끼리는 같이를 하자. 저렇게 사법 모드. 그래서 의사든 간호사든 면허가 그 나라 면허를 따면,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 가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따로 시험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4가지 모드에 대한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1번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나가고 이거 내용 끝나고 나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논의를 하나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자꾸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개방을 했었을 때는 뭐든지 간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면 의료기관이 지금도 많은데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더 많아지겠죠. 경쟁이 심화되면 서비스는 질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하려면, 고객을 유치하려면 환자를 더 끌어오기 위해서 서비스를 질을 높이겠죠. 뭐 이런 점으로는 좋고 경영이 합리화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외국 병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나라의 원주민이, 우리가 이제 원주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병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나라가 들어와서 혼자 독립적으로 이 나라에 생존 못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을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 들어와서는 합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합작이 일어나면 좋은 점으로만 지금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합작이 일어나면 그쪽에 좋은 선진 기술이라든지 경영 노하우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많이 생겨나니까 의료 서비스 지르고 고를 것도 더 많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들이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은 더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진국의 치료, 예방, 재활 이런 것을 포괄하는 서비스가 들어올 경우 우리 의료 서비스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의료인의 이동이나 자본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나마 우리 간호 쪽을 보면 제일 잘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시장 병원들의 기본 구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병원 안에서 의사를 고용을 해서 병원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가장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외부에서 그 의원, 우리나라로 식으로 말하면 의원, 병원 의원 같은 데서 환자만 의사들이 병원에다가 넣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그러면 종합병원 안에는 간호사가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병원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점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처럼 의사의 경우가 자기 환자를 병원에다 밀어넣기 때문에 간호사한테 잘 봐달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환자를 그 간호사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만 내 환자를 또 아무래도 인간관계다 보니까 더 잘 봐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 그 병원의 원장이 물론 미국도 의사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제 경영의 합리화 때문에 저번에 말한 것처럼
원장의 경우가 미국은 그 병원을 영리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 보험회사들이 병원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경우에 원장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냐면 의사는 자기의 확고한 전문직 있잖아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근데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리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호의 특성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전체를 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코디네이시 간호사 출신이면서 경영학을 한 사람들을 병원장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옛날에 세브란스가 미국에서 병원장 하던 간호사를 부원장까지 시켰던 거가 있었고 이제 조금씩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런 추세가 큰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와요. 요즘에는 아주 옛날에는 무조건 병원장은 의사가 했어요. 근데 지금 기업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의사가 하는 데도 있지만 의사가 아닌 데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사가 할지라도 요새는 의사들도 그냥 하지 않아요. 언제나 경영을 다 공부하고 해요. 그렇게 원장 정도 되고 그러면 경영학 뭐 최고 무슨 과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는 경영의 합리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료시장 개방되면서 경쟁이 무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더 치열해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은 좋은 점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시장 개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 나무랄 데가 없는 거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부정적인 측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아까 모드 1, 2, 3, 4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모드 3 그 상업적 주제, 외국의 영리병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병원의 의미는 뭐냐면 영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병원이 비영리예요. 그러니까 비영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고려대학교 병원도 사립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내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라의 세금이나 이런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원하는 어떤 일정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히 영리로 가버리면 돈 되는 것만 할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 병원이 영리병원이 외국의 비영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의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리병원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영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돈 벌러 들어오는 거지. 우리나라에 무슨 의료체계를 갖추어주고 뭐 의료를 선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목적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바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만약에 거대한 자본이나 우수한 의료시설이 오게 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은 다 먹힐 거예요. 가뜩이나 뭐 환율도 차이가 나죠. 자본도 차이, 중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제주도에 지금은 이제 땅을 못 사게 막았다는데 중국 사람이 딴 땅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자본으로 들어왔을 때 작은 병원은 이게 도산될 거라는 거.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유명 의료시설이 도입이 되면 고급 의료 서비스가 선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 의료 서비스가 되면 상업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하는 우리의 비영리는 우리나라는 나라가 관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돈도 물론 버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의료의 어떤 균형성, 지역적 균형, 무슨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균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 이렇게 개인 병원, 사립 병원이 우리 실습 학생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돈으로 세운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받고 다시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 나라의 세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영리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물론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체제가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영리가 들어왔을 때 과연 물론 비영리와 영리의 싸움을 하면 비영리는 그래도 조금 어떤 보조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영리하고 완전히 영리는 아무 서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문 닫고 자기 맘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아무리 월급쟁이가 머리를 한다고 해도 사업하는 사람 머리 못 따라간다고.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수요에 맞는 것만 하겠죠. 돈 벌러 왔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진료만 하겠고, 시골 내려가겠어요? 절대로 안 나가겠죠. 사람이 많은 도심에서만 하겠죠. 당연히 돈 벌러 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효과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이거 외에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면 돈 좀 될 만한 환자다 그러면 여기서 치료해도 되는데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와서 해버리는, 자기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는 의료 수요가 이제 만약에 더욱 증감을 한다 그러면 영리병원들이 쉽게 못 들어오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우리 논의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때문이에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 우리나라 체계 안에서는 들어와도. 이제 왜 그런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대도시에 세우지 그 사람들이 뭐 시골 저기에 가서 세우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가 될 거라는 거. 어쨌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좀 많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막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 경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거의 흐름을 얼마나 속도와 얼마나 그 정도를 잘 맞추어서 이게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틈새에서 간호사인 우리는 내가 이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흐름은 알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죠.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냥 자기네 사람들끼리만 여기서 운영 못한다 그랬죠. 원주민이 우리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거기 끌어들어갔을 때 나의 능력이 엑스퍼트이면서 더불어 영어까지 무언가 이게 가능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에 사니까 한국어 가능한 거고 모국어니까 그 다음에 그들과 어떤 대화를 위해서 어떤 리즈러블한 어떤 언어가 더 있다라고 하면 나의 이 어떤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 이렇게 시대가 이제 앞으로는 뭐 큰 흐름은 못 막을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가.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부정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시코를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민간보험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새어나오면서 이 병원이나 이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그 시코가 한때는 병원마다 막 돌아가면서 상영을 했었어요. 니네 현실을 알아라.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화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보험에 대해서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분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전반적으로 모드 4개에 대해서 이제 크게 긍정적인 부분, 크게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 하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모드 1은 아까 서비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했어요. 즉, 서비스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격 의료예요. 지금 그 인터넷이 발달되고 IT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원격 의료로 이렇게 서비스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건 꼭 외국하고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의사가 거기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진료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요즘에 TV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핸드폰에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나의 어떤 심박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한테 꼭 가지 않아도 내가 이제 나의 이 정보를 의사한테 보내고 의사가 그 정보를 통해서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제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해가지고 정말 언제 어디서 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국가 간도 나라끼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원격 의료고, 앞으로 제일 미래가 발전되기 전망이 많은 게 원격 의료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술은 이미 다 와 있어요. 아주 많은 것들이 다 되어져 있는데 왜 얘가 문제가 되냐면, 쟁점이 뭐냐면
이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원격으로 하다 보면 잘 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있는 의사하고 한국에 있는 의사가 원격으로 서비스만 모두 원을 했어요. 서비스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얘가 지시한 얘가 잘못한 건지 지시를 받고 한 이쪽이 잘못한 건지 가리기가 어렵고 환자 의료보험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보험의 이 보험의 혜택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굉장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서 모두 원, 그리고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이 원격 의료가 굉장히 앞으로 희망이 많고 미래 비전이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쟁점들, 원격 의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책임 보상 문제, 그 다음에 국내 의료인에 대한 건강보험 어디서 할 건지, 처방전 국제적으로 인정할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모두 원이면 모두 투는 그런 거예요.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 모두 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돈 있는 사람이 지금은 왜냐면 이 모두 투가 가치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이 그 외국에 가서 보험을 사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보험을 민간 보험을 사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 투는 그냥 뭐 그렇게 개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큰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 3가 나라 입장에선 제일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부정적인 측면의 대다수 또는 긍정적인 측면의 대다수의 얘기가 다 모드 3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드 3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리와 비영리의 이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구조가 비영리 구조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병원들은 영리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물론 우리도 큰 병원들은 다 지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작은 중소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드 3에서고, 실은 간호사인 입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모드 4예요. 왜냐면 아까 모드 4가 뭐였냐면 자연인이 뭐냐면 면허를 가진 우리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자격, 면허제도 개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간호사를 따도 그 나라에 가서 만약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 모드 4가 같이 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게 무역이 형성이 돼버리면 우리는 가서 그냥 간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상호 면허 인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TO에서 하는 세계 무역 중에서 우리는 보건의료는 같이 이 General Agreement in Trade in Servi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이 부분 중에 특수한 서비스인 보건의료인 우리는 이 4가지 모드에 대한 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그 중에서 작은 부분으로 간호라고 하는 전문직 부분에서는 관심이 많은 게 이 4번째 모드이에요. 나라에서는 아까 3번째 모드이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드 4하고 관련돼서 간호 전문직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간호사라고 하는 그 인력이 병원에서는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직업이에요. 중요한 그런 직업인데, 만약에 우리가 간호사들이 이게 상호면에 협정이 돼서 우리의 우수한 인력들이 더 조건을 우대해주는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실상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서울로 몰리지 지방의 작은 병원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세계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거. 왜냐하면 처우가 좋고 대우를 잘해주면, 요새 가장 대표적으로 직업 이동이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비행 조종사. 중국이 우리나라 비행사들한테 주는 월급의 거의 4-5배를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100몇십 명이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요새 비행기 탈 때 아주 두렵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서 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갈 거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치만 이 간호사 이민이 우리나라 가장 국제하게 잘 된 그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간간히 얘기하겠지만 그 어떤 직업보다도 특히 미국 갔을 때 가장 국제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간호사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간호 인력이 이동이 되면 아까 내가 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인력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릴 거라, 좋은 인력이 대량 유출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점으로는 해외로 진출한 간호사가 선진의 좋은 기술을 받아들여서 다시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나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간호의 한 작은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뭐 거기서 많이 우리의 직업적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이게 꼭 우리만을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전체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잠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